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능양군이 왕위 자리에 오르니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입니다. 왕을 쫓아냈다고요? 반정,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말하는데요. 인조는 왜 반정을 일으켰나요? 그건 잠시 후에. 아, 쌤. 자, 그럼 인조실을 한번 열어봅시다. 굴욕의 왕 인조. 1623년 3월 어느 야심한 밤, 궁궐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왕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해 나선 사람들. 이 무리를 이끈 사람은 능양군. 반정의 가장 큰 명분은 광해군이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새어머니 임목대비를 궁궐에 가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불교를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명나라는요,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도와준 나라였는데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고 오랑캐 나라 후금과 외교 관계를 맺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날 반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반정은 성공합니다. 능양군은 조선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명과 친하게, 후금은 멀리.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취하던 광해군의 중립 외교. 하지만 인조가 왕이 된 후 조선은 중립 외교 정책 버려버립니다.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중립 외교인데 계속 중립 외교 이어갈 리 있다 없다? 없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멀리한다. 후금은요, 자신들을 무시하고 명나라만 따르는 조선에 점차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후금을 멀리한 대가. 1627년 1월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후금의 병사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고작 30년, 조선의 짧은 평화는 또다시 깨지고 맙니다. 이 전쟁을 정묘호란이라 부르지요. 3만의 군대를 이끌고 거침없이 진격한 후금. 조선의 군대는 후금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안도의 의주성이 하루 만에 후금군의 손아귀에 넘어갑니다. 그럼 인조는요? 강화도로 피난을 떠납니다. 왕은요, 피난을 떠났지만 조선 백성 아주 강했습니다. 전국에선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조선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후금 살짝 주춤하지요. 게다가 후금은요, 명나라와도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조선과의 전쟁을 지속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후금은 조선의 화의를 제의합니다.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가 된다. 후금은 형, 조선은 동생. 에? 말도 안 돼. 너무나도 굴욕적인 조건. 하지만 힘이 약한 조선의 입장에선 별 도리가 없었겠죠. 속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조선은요, 후금을 결코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후금을 미개한 오랑캐의 나라라고 여전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선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후금은 점점 힘을 키워나갑니다. 청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요,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되려 하지요. 청나라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난 지 10년 만의 일이었죠. 청나라 군대는요, 엄청난 속도로 남쪽을 향해 진군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넌 지 5일째 되던 날, 결국 한양이 함락되고 맙니다. 위기의 조선, 인조는요,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피난 갈 계획을 세웁니다. 부랴부랴 강화도를 향해 나서지요. 꽁꽁 얼어붙은 눈길. 인조는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지만 결국 강화도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청나라가 강화도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세자와 신하들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나라 군대.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에 고립되고 말지요. 인조, 무릎을 꿇다. 남한산성 안에선 신하들이 나뉘어서 논쟁합니다.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척하파, 살기 위해선 청나라에 항복을 해야 한다는 주하파. 남한산성에 고립된 지 47일. 성 안에 있는 식량도 모두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조선. 결국 인조는 청나라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청나라 황제 태종은 조선의 왕이 성을 나와 직접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그날,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 도착합니다. 인조는 청태종이 앉아있는 높은 단 아래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3번의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죠. 그렇게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 나라가 됩니다. 너무 슬픈 역사예요. 이날의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조선의 고통은 왕의 굴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쟁 이후 무려 50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청나라에서 이 조선의 노예는요, 소나 말 같은 동물로 취급받으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갔죠. 그리고 이 50여만의 조선 백성들 사이에 인조의 2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도 있었습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의 볼모로 데리고 간 거예요. 볼모가 뭐예요? 중요한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는 걸 볼모라고 해요. 내 말 안 들으면 이 왕자들 해친다. 조선에 겁을 주기 위함이었죠. 왕자가 볼모가 된 건요,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현세자 청나라에 끌려가다 60여일의 여정 끝에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도착한 소현세자 일행. 소현세자와 그의 부인 세자민 강씨는요, 심양 땅에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해서 직접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청나라의 노예로 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기도 했지요. 심양에서 지내면서 청에 들어온 서구의 문물과 과학기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음을 피부로 느낀 거죠. 청에게 배울 건 배워야 돼. 그래야 조선이 더 강한 나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요, 조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청의 고위 관료들과 그 인맥을 쌓아가면서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아주 톡톡히 해냅니다. 진짜 대단한 부부예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인조 23년,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조선으로 돌아온 지 2개월 만에 소현세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요. 네? 갑자기요? 누가 봐도 조금 의문스러운 죽음이었거든요. 시신을 본 사람들은요, 이거 독살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대요. 이런 갑작스러운 세자의 죽음에 태어났던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버지 인조였습니다. 인조는요, 원래 1년으로 치러야 할 상을 7일상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건 또 확실치 않아요. 다만 인조가 내내 소현세자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건 맞습니다. 청나라의 뛰어난 실력과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아들의 말, 이건 아버지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지요. 소현세자는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조선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배워야 한다면서 진리를 추구했거든요. 자, 그렇게 소현세자가 의문 속 죽음을 맞이하고 4년 후인 1649년, 인조도 눈을 감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청에 무릎 꿇은 자신의 모습을 곱씹고는 자주 화를 내며 지냈다고 합니다. 인조는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인조실록 끝!